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와 조달. 이게 조달이라는 의미는 기업에서 좀 많이 안 쓰거든요, 실제.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는 구매 또는 자재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조달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매 조달 파트가 엄밀히 말해서 조금 숨어 있는 직무예요. 이게 애매한 경계성에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실제 보면 인문계 출신도 많이 뽑고 이공계 출신도 많이 뽑고, 이게 애매한 부서입니다, 실제. 근데 굉장히 매력 있는 부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매 조달 파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워크넷상에서는 구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워크넷상에서는 자재 관리로 돼 있어요. 자재 관리. 근데 자재 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장치,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 업무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자재 업무를 수행한다. 이래놓고 자재 관리 속에서 구매랑 자재를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워크넷상에서 이런 자재 관리는 예전에는 기업도 똑같이 자재 관리 파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매의 역할이 예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다는 거죠. 왜? 자체적으로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매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복합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너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엄밀해서 구매가 약간의 독립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구매, 자재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워크넷은 정해있는데 NCS 속에서는 없습니다. 구매 조달 파트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생산관리의 하부 개념 속에서 구매 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왜? 이제 구매 파트가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워크넷상에서도 자재 관리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NCS도 보면 생산관리의 하부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구매 조달인데, 구매 조달은 그러니까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구매 전략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협력사 관리하고 품질 납기 원가를 관리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구매 조달은 생산 관리에서는 NCS는 어떻게 하냐면, 구매 조달은 외부에서 사오는 활동이다 를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 구매 조달 파트가 있고 하부 개념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자재 관리라는 파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크넷 똑같죠. 워크넷도 단순히 외부에서 사오는 걸 구매라고 그랬고, 그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재 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재 관리는 기업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게 자재 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NCS는 구매 조달, 자재 관리, 그 다음에 SCM도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SCM은 엄밀해서 자재 구매 속에서 이제 원래 NCS에 지금 SCM은 뭐냐면 공급 사슬 전체를 동적으로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이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물류가 고객의 이제 완성된 제품을 고객한테 납품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품의 흐름부터 구매해서 부품이 우리 회사까지 들어오는 것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 라인에 흐르는 것부터,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이 돼서 고객까지 가는 게 SC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SCM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구매 자재 관리에서도 SCM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SCM은 자꾸 물류 관리해가지고 뒤쪽에 배송, 고객한테 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구매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업들은 많이 쓰는 거는 구매하고 자재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한다면, 구매는 실제 외부에서 사서 오는 게 구매고요. 자재는 엄밀해서 우리 내부에 딱 하는 거, 엄밀해서 자재 창고입니다. 구매해서 딱 구매해가지고 자재 창고에 딱 넣어주면, 자재 창고에서 각종 부품이나 물품을 보관하면서 원자재, 부자재를 보관하면서 그걸 우리 생산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약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예전에는 구매 자재가 같이 있었는데 요즘엔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구매와 자재는 그렇게 돼 있고, 구매 조달보다는 구매와 자재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메리트가 있는 직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래요. 대부분은 기업과 각각 의리하세요. 각각 의리고 그 관계인데, 이게 대부분의 기업 내 조직도 다 엄밀해서 갑과 을에서 을의 영향이 좀 강해요. 근데 구매 파트는 모든 조직에서 볼 때 갑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부서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엄밀해서 다른 부서라든지 모든 부서들은 외부의 고객이라든지 외부에 우리가 접대를 해주거나 막 소위 말해서 접대를 해줘야 되고 거기를 외부 고객들한테 잘 보이게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구매 파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라는 거. 왜? 구매 파트는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들이나 협력 업체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접대를 받는 부서라는 거. 그래서 각과 을이 좀 바뀐 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근무할 때도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부서라는 거. 그래서 각과 을이 좀 바뀐 부서고, 그렇다고 해서 구매가 예전 자재 창고의 수준이 아니고 요즘에 구매가 막 독립되다 보니까 구매의 힘이 세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도 구매가 우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내에서도 알짜부르게 부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좀 미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구매 파트의 이제 세부적인 이제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본다면 그 대부분은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매고, 그죠? 아까 했듯이 자재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매 쪽으로 먼저 본다면, 구매는 엄밀해서 구매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이거는 생산 계획이 나오겠죠. 우리 생산 계획이 나오면 그 생산 계획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들을 구입하는 것들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부품이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내외자 구매,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협력업체, 국내 협력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외자 구매,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그런 것들 다 구매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매 원가를 결정하는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분석, AS 등의 다층면 분석하고 구매 특성에 따라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왜? 각각의 부품 원재료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우리 생산 계획이 100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품을 그러면 우리가 100을 미리 사놓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왜? 엄밀해서 부품에 이제 거기 우리가 협력업체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납품처가.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생산 라인까지, 생산 계획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품을, 그러니까 수시로 만약에 우리가 부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계획을 연간에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순차적으로 살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생산이 고정에 주기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우리가 미리 주문해서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구매품들을, 부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원가 결정, 각종 이걸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 구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구매 협력사 발굴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원자재, 부품 이런 거, 부자재 이런 것들은 부품 결정은 어디서 하냐?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엄밀해서 이제 연구개발에서 개발 단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일단은 각각의 연구개발자가 다양한 이제 부품업체 이런 것들 다 샘플 받아서 그걸 해고 난 다음에 구매 파트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구매 파트에 넘겨주면 그 단순히 연구개발에서 받은 부품의 생산자와 협의하는 건 아니고 실제 보면 거기에 대한 신규 구매 협력사를 발굴. 왜? 엄밀해서 부품인데 그거는 외국 부품이에요. 외국 부품인데 굳이 같은 성능인데 우리가 부품을 비싸게 외국 걸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업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구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국외 협력사를 단순히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부서가, 구매는 이권이나 비리가 발생하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협력사의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조건, 얘기했듯이 입찰의 조금 매출의 규모라든지 종업원 숫자라든지 외형적인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미리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의 정보 수집이, 입찰 정보 그런 것들 검토하고 협력사의 기본 계약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신용도도 맞아야 되고 이런 걸 평가하죠. 왜?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구매 파트도 신규 거래처를, 그러니까 기존 거래처가 아니고 신규 구매 협력자를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한다는 거. 실제면 이 업무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 신규 구매 협력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메이저 기업 같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협력업체에 아예 특정의 본인의 기준대로 그걸 다 통과해야지만 납품을 받을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정의 아예 있죠.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근거리 내에 실제 보면
납품업체가 100km 이내에 모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준 잣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협력사에 대해서 단순히 예전에는 협력사에 대해서 납품을 받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게 있습니다. 구매 협력사를 육성하는 거예요. 왜? 계속 바꿔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 제품의 특성들이 요즘에는 전부 모디파이 되고 정말 뭐랄까 맞춤 제품들이 많고 거기 각각의 성향에 그게 많기 때문에 엄밀해서 표준화된 부품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는 실제 맞춤 부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른 회사에 넘겨보면 다른 회사를 바꿔버리면 우리 회사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철저하게 같이 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 협력사에 대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도 내리고 시정 조치뿐만 아니고 협력사와 같이 클 수 있게끔 실제 보면 그래서 협력사와 같이 부품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협력사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부품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실제 현대차도 남양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남양연구소 있는데 거기에 50%가 현대차 소속의 엔지니어고요. 거기서 50%가 게스트 엔지니어입니다. 게스트 엔지니어는 뭐냐면 각종 협력사 소속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합니다.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매 협력사 예전처럼 가까울 관계가 전통적이었지만 이제는 상생을 하는 관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사에 대한 육성, 평가 이걸 구매 파트에서 합니다, 실제. 근데 이 업무 특성도 보면 그렇죠. 앞에 신규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성도 의미로서 우리가 영업이나 다른 파트에서는 우리가 고객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객사 니즈에 맞게끔 원체에 맞게끔 하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고객사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갑과 을 관계에서 여기는 갑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협력사 육성뿐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게 발주 관리입니다. 발주 관리. 그래서 발주 사전 정보 분석.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기존이나 신규 발주조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생산 라인의 상황. 우리 생산 라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 생산량의 변동, 계절 변동, 그 다음에 트렌드 변동에 따라서 다 추이에 따라서 그 자재 구매의 시기라든지 거기 납품 시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주 구매 세부 실행 계획, 그죠? 그 다음에 내자, 외자 구매 리스트를 좀 작성합니다. 내자, 외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국계는 내자 구매와 실제 보면 그 단순히 그러니까 생산량을 기반으로 생산의 특성을 기반을 생각 안 한다면 내자 구매는 실제 보면 접근성이 빠르잖아요. 실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는 리드 타임이나 이런 이동 기간들이 짧은데 외자 구매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급해가지고 우리가 항공으로 받아버리면 그 구매 부품의 가격은 상승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공으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부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외자 구매 리스트하고 세부 발주 구매 리스트하고 단가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구매 가면 이게 단가표를 보려면 엄청나게 어지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품이 엄밀해서 몇 개 있는 제품들은 없죠. 다양한 부품,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세부적으로 모든 게 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단위 단가라고 합니다. 원 아니면 0.5까지 다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단가에 대해서 단가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단가표가 만약에 소수점이 하나 잘못됐거나 공이 하나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단가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품 발주, 그 다음에 발주 진척, 세부 입고 관리. 실제 발주를 어느 정도 하고, 입고는 엄밀해서, 구매와 요즘엔 자재가 많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가 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 자재 창고를 입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재 창고가 또 한정적인 공간이겠죠. 그게 넓은 공간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산량이라든지 자재 창고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느 시기에 들어올 건가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실제. 그래서 그런 발주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주 관리뿐만 아니라 구매품의 품질 관리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저번에 품질 관리 파트에서도 합니다. 수익 검사라고 해가지고 입고된 부품을 검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구매에서 먼저 하는 게 그 부품을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와 같이 샘플을 검사한 이후에 샘플을 검사한 이후에 이런 품질 보증 체계나 각종 인증 표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 일부 샘플링 검사도 있고 부품에 따라서 전수 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각 납품 협력업체에서 이런 인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 받아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이런 부품에 대한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해봐, 여기에 대한 표준을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먼저 그것들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실제 했는데 그 부품에 대한 그 승인을 해왔는데 부품에 대한 품질 걸 왔는데 실제 우리 품질 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품질 수준이 낮았다. 그럼 품질 부적합이라고 다시 품질 수준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매 관리입니다. 그래서 구매품 품질 관리가 품질 관리 파트에는 들어온 부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크지만 이거는 실제 사전에 대해서 각종 인증 표준 이런 실험들을 미리 검사서를 받는 쪽이 이겁니다. 실제 물론 같이 현장에서 샘플링이나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구매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무조건 그런 부품의 결정은 연구개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떠넘으면 안 되겠죠, 실제.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개발에 그냥 떠넘겨 놓으면 연구개발은 엄밀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부품을 쓰거나 우리가 실제 뭐냐면 우리가 그거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생산이 안 되는 부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개발 단계에서도 구매가 직접 같이 참여 TFT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그 제품의 원가라든지 그러니까 부품의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들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매랑 같이 협의하면서 실제 이 정도가 우리가 적당한 부품이다. 원자재다, 부자재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일정 내에 들어가서 내외자 구매 부품을 일단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자 구매 부품을 국산화하는 업무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부품인데 GE에서 생산한다. 근데 GE에서 계속 사오면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걸 실제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그 업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부품 납품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신규 업체들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거에 유사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형이라든지 개발비를 지원하면서 국산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산화가 필요한 게 이 국산화를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 업무도 많이 하고 국산화 업무 이해하는 게 이원화 업무입니다. 이원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업체에서 하나의 부품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 어차피 그 업체도 조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긴밀하게 우리 회사에게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씩 좀 말을 안 듣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제품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부품을.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아니고 두 개의 업체에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량 조절합니다. 그러면 서로 물량 조절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조정되면 이 상호 경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도 일단은 품질도 높아지고 원가도 다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해서 구매가 굉장히 중요한 게 1원, 5원 이런 단위를 줄여버리면 회사의 손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국산화 업무라든지 이원 업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해서 예전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자꾸 필요한 부서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 진척 관리나 구매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원가 요소, 원단위, 원가 계산에 대한 각각 원가표를 다 관리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단순히 작성한 게 아니고 그게 실제 맞는지를 자꾸 분석하고 거기를 낮출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구매 원가 관리고 그 다음에 구매 원가의 절감 진행.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기업에서 긴축 재정을 하면 대부분의 탄력성이 없는 경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줄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구매는 엄밀해서 1원만 5원만 줄여도 전체적인 그게 부품에 따라서 우리 제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직접 우리는 구매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주는 그게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ODT라고 해가지고 실제 제품에 대한 것들 기존의 완성품을 다시 분해하거나 아니면 설계했던 설계 도면이나 이런 회로도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들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도 제가 예전에 있던 와이어 하네스 업체인데 거기는 뭐냐면 와이어 하네스라는 건 자동차 내부의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전선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불필요한 전선 한 가닥만 없애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선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면서 필요 없는 부분.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그걸 삭제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구매 파트. 물론 생산이나 품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원가 절감 계획.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제 보면 연초에 원가 절감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현대차도 CR이라는 게 있습니다. CR이라는 게 코스트 리덕션 해가지고 뭐냐면 그 부품 업체에 대해서 원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100원 했던 부품을 계속 100원에 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처음에 개발비를 통해서 금형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부품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근데 해가돼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것 같으면 그 가격이 그만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100원 하는 걸 80원, 90원, 뭐 70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여기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절강의 산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손익가에 영향되기 때문에 구매에서 원가 절감이 가장 왜?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해서 자꾸 이런 푸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의 구매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계약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협상이랑 입찰. 그래서 뭐 특정의 부품이라든지 한두 개 업체에서 하는 거는 입찰하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여러 개 공통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의 계약보다는 이런 입찰을 통해서 가격 코스트가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구매 파트고요. 구매 파트에 이제 자재 파트, 자재 관리.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요즘에는 구매와 자재가 많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구매는 엄밀히 와서 이제 별도의 독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전략구매 실이라고 따로 있어요.